자, 이제부터 기하와 벡터 처음 들어가죠. 첫 번째는 이제 포물선이라는 단원인데, 이 포물선을 포함해서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그래프 내지는 도형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 요 네 개를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원은 이미 1학년 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단원에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2차 곡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이거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다 2차식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자. 원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원 같은 경우에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이렇게 x, y가 둘 다 2차였고 요 앞에 계수가 둘 다 1이었죠. 그리고 x 곱하기 y라는 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x, y에 대해서 2차이고 계수가 1이며 둘 다 뭐 1이 아니어도 사실은 뭐 같기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양변에 나누면 되니까요. 그럼 1을 만들 수 있지. 자, 그러한 그 2차 그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어지면 그걸 우리가 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바로 뭐였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바로 이런 거였잖아요. 기억납니까? 자, xy에 대해서 2차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y라는 항은 없죠. 그 다음에 1차 항이 있고요. 상수항이 있고. 그지? 요 앞에 계수는 이제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1이 아니래도 똑같기만 하면 양변에, 이쪽이 0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그 수를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1차 항의 계수들하고 상수항하고 이 세 가지 요소만 결정해주면 이 원이 하나로 확정이 되는 거였지. 그게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이 2차 곡선 네 가지는 공부하는 게 다 비슷해요. 우리가 원에서 뭐 했습니까? 이거 뭐 원의 모양, 그래프 그리는 걸 했죠.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뭐 평행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접선을 구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고. 평행 이동이나 접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주된 주제였습니다. 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돼요. 우리가.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우리가 정복을 해봅시다.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이 야구에서 말이야, 공을 던지거나 공을 딱 그 배트로 치면 공이 날아가는 궤적, 흔적이 바로 이렇게 포물선을 이루면서 날아가게 돼요. 뭐 공이 뭐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쓱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모양을 우리가 이제 포물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페라볼라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어서 봤죠? 어서 봤습니까? 바로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 포물선을 봤습니다. 2차 함수에서 우리가 포물선을 다룬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다루는 포물선은 2차 함수에서 다뤘던 포물선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구분이 되냐면 2차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 형태로 우리가 포물선 그래프를 다룬 거야. 함수의 그래프로. 근데 여기서 다루는 포물선은 지금 제목을 봐라. 방정식이잖아. 그죠? 포물선을 함수가 아닌 방정식의 형태로 다룬다. 함수하고 방정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이 되죠? 사실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거를 같이 다루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다 좀 해볼게. 우리가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 이퀄 0,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이죠. 근데 1차 함수는 뭐였습니까? y 이퀄 ax 플러스 b였어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1차 함수에서 y 대신에 0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였지. 2차 함수에서도 봐라.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거 2차 방정식이죠? 2차 함수는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뭐야? 2차 함수에서 y가 0인 거가 바로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1차나 2차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보면 어떤 포물선이 되는데, 그 포물선의 말하자면 x절편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y에 0이 들어간다는 말은
y좌표가 0인 점들은 다 x축 위에 있는 점들 아니야? 그게 0이 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x절편을 구하는 거지. x축 위의 점을 구하는 겁니다. 이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1차도 마찬가지죠. 뭐 직선에서 그래서 이게 y 대신에 0이 들어갔으니까 x절편을 구하는 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의 문제였다. 1차 함수에서 x절편 구하는 게 1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x절편 구하는 게 2차 방정식. 근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x절편이 반드시 하나 나오지만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이제 이딴 식으로 되면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 안 나온 게 아니라 허근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건 다 실수인 거니까 이 교점이 말하자면 여기서 생기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말이지, 여러분이 요 그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y를 넘겨서 이렇게 하면 이거 뭡니까? 이거 방정식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식은 하나인데 변수가 두 개니까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 그죠? 예. 그래서 요 함수를 2차 함수를 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차 식도 마찬가지죠. ax-y 플러스 b 이퀄 0 이렇게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거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 그죠? 그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뭐 이렇게는 안 다루고 어떻게 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응? 내가 이거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방정식 형태다 그때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만 기억 안 나죠? 당연히. 자, 말하자면 방정식은 함수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함수 형태로 다루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형태로 요 2차식을 다루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뭐 무슨 얘기인가 좀 와닿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정의를 보자. 평면 위의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 또는 자취. 이 자취라는 말을 내가 어떤 말로 자주 바꿔? 흔적이라죠. 흔적. 응? 흔적을 남긴다. 이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 원에서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평면상의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그게 바로 원이었죠. 뭐 집합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포물선은 근데 원과 정의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다. 원은 뭐였다고? 한 점에서 그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일정한 점들의 자취. 그게 이제 원이었지. 자, 그러면 요거는 말이야 이런 얘기죠.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직선 L 멈춰있는 한 직선입니다. 그리고 한 점 F. 자,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어떤 한 점에서 말이야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수직거리를 얘기하죠.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그 수선의 길이가 바로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 공식도 알죠. 이 거리하고 요 점에 이르는 거리 두 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얘하고 차이가 벌써 딱 나잖냐,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딱 같은 점들을 찾아보면 바로 요런 점이 그렇다는 거야. 여기 이르는 거리랑 여기 있는 거리 같은 거. 또 그 옆에 있는 점 중에서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 또 이런 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직선하고 이 점을 갖다가 쭉 이어가지고 딱 2등분한 점. 요 점에서는 당연히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찾는 점의 자취, 흔적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의 흔적을 다 따라가 보면 바로 이런 포물선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자, 어때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포물선 다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수학적인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직접 하나씩 x값을 넣어봤더니 y값이 나오는데 모양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휘어있더라. 요 정도 선에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깔끔하게 좀 다 지워봤습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포물선을 이루는 점들은 다 어떤 점들이어야 한다? 한 직선 L과 한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어야 한다.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말하자면 포물선이라는 거죠. 이때 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르고요.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 점의 자취가, 즉 흔적이 이런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서 다룰 때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포물선인데 좀 누워있죠,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준선이 이렇게 y축과 평행하기 때문이고요. 준선이 x축과 평행한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게 다 나옵니다. 사실은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이제 방정식의 자취의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함수로서 다뤘던 거죠. 그것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포물선은 뭐 아시다시피 선대칭 도형입니다. 선대칭 도형이 뭔지 알죠? 그래서 그 대칭의 중심이 되는 이 축이 있는데, 직선이, 그걸 우리가 대칭축 혹은 그냥 축이라고 합니다. 2차 함수에서도 있었죠? 뭐 마이너스 2a분의 b 해가지고 우리가 구했던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축이에요. 그리고 이 축하고 이 포물선하고 만나는 이 점, 요거를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죠. 이건 용어가 똑같죠?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다뤘던 거랑 다 똑같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한 게 지금 뭐냐면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거 외워야 돼요. 정의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 포물선의 식을 xy 문자로 어떻게 자취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하고 좀 다르죠?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하냐면 x, y 중에 어느 하나가 2차고, 그러니까 x가 2차고 y가 1차이고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게 하나 있냐면 x는 1차고 y가 2차인 게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종류를 우리가 2참수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겁니다.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 위아래로 이렇게 그려지고, 얘 같은 경우는 포물선을 그리면 좀 전에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좌우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 좌우로 그려지는 형태를 먼저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그걸 하고 나면은 y제곱 이퀄 4px, 요런 y에 관해 2차, x에 관해 1차인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를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책에서도 이제 그런 설명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자, 제일 단순한 형태란 게 뭐냐? 우리가 꼭지점을 이 원점으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1,0, 그 다음에 준선을 x 이퀄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이르는 거리가 딱 같은 점이 이 이제 말하자면 원점이 하나 딱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식 세우기가 좀 편하거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어떤 점이라고 그럴까? 뭐 여기쯤 있는 어떤 점이라고 합시다. 어떤 점이 하나 딱 있어. 딱 찍었습니다. 아주 정성 들여 찍었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동점입니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이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저기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직선, 즉 준선에 이르는 거리랑 요 점에 이르는 거리, 초점에 이르는 거리, 요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 좀 길어 보이긴 한데 뭐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초점, F, 포커스 포인트, 그래서 F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요 PF라고 하는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이렇게 나올 거지.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뭐야? 이건 y좌표가 똑같으니까 이 점들이 자, 그죠? 요거에서 요걸 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h라고 하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걸 h라고 하면은 ph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것은 x 플러스 1. 여기서 요거 뺀 거. 근데 사실 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즉 마이너스보다 반드시 크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안전하죠. 그러면 뭐야? 얘네 둘이 같은 거죠. 얘네 둘이 같은 거. 그럼 이게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제곱을 합니다. 이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pf제곱 ph제곱 하면 이거 제곱되면서 어떻게 되죠? 루트 사라지고요. 이거 제곱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이제 전개를 하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y제곱.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 x제곱 x제곱 지워지고 x의 2창이 사라져 버리지. 그리고 1도 사라져 버리네. 그죠? 그래서 얘가 1로 넘어가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y제곱은 4x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랑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여기서 찾아가도 다 찍어보잖아? 그럼 그 점 중에 얘가 반드시 들어가 있겠죠?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그러면 요쯤에도 하나 있겠지? 이 길이 이 길이 같은 거. 그러나 이쯤에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상대가 안 되죠. 또 이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쪽 어디인가에 있는 점들 우리가 만약에 현미경을 가지고 다 찾아본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찾아서 그려보면 이런 포물선이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일반화 시켜 봅시다. 어떻게 일반화 시키냐면요, 이 꼭지점을 원점으로 딱 이제 중심 잡아놓는 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f가 1,0이 아니라 p,0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이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p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뀝니까? 지금 이제 하나의 아주 쉬운 예를 아까 들었던 거고, 이제 이걸 일반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요 1이 아니라 p가 되고요. 얘도 1이 아니라 p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p로 바뀌면서 여기서 요거 지워지는 건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1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p가 지워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2x가 아니라 전개했을 때 2px가 되겠죠. 2px. 그럼 이거 넘기면 뭐야? 4p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p가 1인 경우를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꼭 1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y제곱 이꼴 4px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 p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p가 0이면 뭐야? 이 p라는 게 꼭 결국 뭐냐면 꼭지점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거든요. 이게 0이 돼버리면은 따지는 의미가 없잖아. 딴 거 점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 p를 0이 아닌 어떤 이게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f라는 점이 양수일 때는 얘가 x쪽 이 양의 방향 쪽에 있겠지만 이 f라는 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반대쪽으로 그려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f라는 초점이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준선은 이쪽에 있겠죠. 이건 p가 양수냐 음수냐만 다른 거지 다 요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포물선식을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을 확실히 알아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본형 평행 이동하면 항상 뭐가 되죠? 그게 표준형이 되죠. 그리고 그걸 전개하면 일반형이 되고, 그 이참수에서 했던 거 아니야? 그 내용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본형에서 그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는 결국 누구냐? 얘란 얘기지. p라는 값입니다. p가 뭐예요? p가 초점에서 말하자면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p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리라기보다는 이제 뭐
말하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초점에서 이 준선까지의 길이를 딱 반토막 낸 게 P다. 근데 P는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고 왼쪽에 있으면 음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P의 절대값이 작으면, 즉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포물선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얘가 점점 이렇게 홀쭉해집니다. 얘가 점점 이게 가까워지면요, 점점 홀쭉해져요. 그리고 준선은 점점 가까이 오겠죠, 이쪽으로, 그지? 얘가 점점 여기 가까워지면 얘는 좀 홀쭉해져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f가 저쪽으로 가면, 즉 p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면, p의 절대값이 커지면, 멀어지면,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면, 그때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맞으면 뚱뚱해져요. 많이 펼쳐집니다. 그건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까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야 되니까 말이지. 거의 그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커지면은 이것도 멀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거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극단적으로 P가 X축으로 해서 저 무한히 가 있으면 이 포물선은 거의 Y축에 가까운 이런 직선이 됩니다. 이 준선은 저기 뭐 한 무한대로 가 있고, 그죠? 그때는 뭐 이렇게 한 거리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스듬히 온 거랑 이렇게 Y축과 평행 온 거랑 별 차이를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기선 차이가 크죠. 자, 요런 세세한 내용들이 이게 잘 이해가 지금 안 될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뒤에 예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느낌이 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이 기하는 말이죠. 기하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이걸 뭐라 하냐면 도형 감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감각을 좀 익혀야 돼요. 사실은 지식도 지식이지만 어떤 직관적인 감각,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많이 그려봐야 돼. 많이 그려보고 느껴봐라. 느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아래에 보면은 P 값의 부호와 그래프의 방향, 이게 좀 전에 얘기를 한 거죠. 요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좌우로 있는 포물선이 아니라 위아래로 있는 포물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다뤘던 그런 포물선의 모양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 두 번째인데 뭐냐면 이거는 x제곱은 4py, 우리가 위에서 뭐죠? y제곱은 4px였죠?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x하고 y가 입장이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우리가 그냥 좀 일반화된 식을 처음부터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x축 있고 y축 있고 0. 자, 이 원점을 꼭점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초점을 0,p로 잡겠습니다. y축 위에. 그러면 준선은 뭐가 될까요? 준선은 당연히 요 길이만큼 이쪽으로 온 요 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 그래서 y 콜 마이너스 p라는 식이 바로 준선의 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찾는 건 뭐냐면 어떤 점으로서 아까랑 이제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이제 p라는 이름으로, 라지 p라는 이름으로 하면 얘가 x, y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초점에 이르는 거리하고 이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만들고 싶다. 그런 점들만 다 찾고 싶다 하는 거죠. 너무 좀 옆으로 많이 왔나?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랑 똑같이 얘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선의 발 h라고 하면 ph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이건 당연히 y-p가 되겠죠. 절대값. 그죠? x좌표는 다 같으니까 y좌표의 차가 바로 거리가 될 테고, 얘는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죠. 자, 똑같습니다. 이거를 결과만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과정을 다 써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루트하고 절대값을 동시에 없애는 방법이 양변을 제곱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하면은, 요걸 지금 좀 자세히 해두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자세히 되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타원 쌍곡선은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물선만 제대로 공부하면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접근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하고 있어요. 지루할 정도로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안 지루한 사람도 있겠지만 시시콜콜이 지금 다 얘기하고 앉았는 나는 상당히 지루하다. 자, 이거 전개한 거 이거죠? 그래서 y제곱 지워지고요. p제곱 지워지고요. 결국 정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은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거 틀렸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p를 뺐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야죠. 앞에선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예, 이거 잘못 썼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죠? 예. x제곱은 1로 놔두고 2에만 1로 넘겨가서 4py가 되죠. 나도 이렇게 실수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p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초점에서 이 준선까지의 거리의 절반, 즉 꼭지점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찾아서 연결을 하면 그런 점들은 지금 그 점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한 건데 그 점들은 바로 이러한 포물선이 됩니다. 굉장히 뚱뚱하죠? 왜 뚱뚱할까요? F가 이 꼭지점에서 좀 멀잖아요. 이것도 역시 멀수록 좀 뚱뚱합니다. 그리고 이 F가 이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즉 준선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홀쭉해져요. 홀쭉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좌우로 있던 포물선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P의 부호가 양수면 위쪽, 음수면 아래쪽,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보충 설명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P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P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이때 준선의 위치 보세요. 얘는 밑에 쪽에 있고 얘는 위에 쪽에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P라고 해서 음수고 뭐 그냥 P라고 해서 양수고 뭐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P가 양수기 때문에 P가 위에 있고 마이너스 P가 밑에 있는 거지만 여기서 P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P가 양수기 때문에 위에 있고 그냥 P는 음수기 때문에 밑에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이 P 값에 따라서 이거의 모양이 이거냐 저거냐도 결정되고 얼마나 홀쭉하냐 뚱뚱하냐도 결정이 된다. 그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포물선의 성질과 기하학적 의미, 그 세미나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따로 설명은 안 하겠는데 설명 안 하는 이유는 뒤에 문제에서 나올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잘 정리하시고 이제 필수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